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발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발성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김발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진짜 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로또도 되시고요. 로또 당장 사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일본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일본 지인분이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일본 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그 산 이름도 나오나요? 산 이름까지는 안 알려줬고요. 아이고. 기후현이라고 그쪽에 있는 산이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기후현이요? 네네, 기후현. 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계신 분들, 기후현에 계신 분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지인 누나분의 이야기고요. 이 누나가 되게 겁이 많아요. 근데 이 누나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나 그런 것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다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이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 예. 네, 뭐 치안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말고 진짜 많이 졸라가지고 이야기를 얻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예. 이제 이 누나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학생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녁밥을 먹을 때였는데 한 친구가 내가 인터넷에서 기후현 쪽에 진짜 담력 체험하기 좋은 곳이 있다. 같이 갈 사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누나는 싫다고 했죠. 근데 다수결의 벽치라고 총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누나 혼자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여자분이 한 분 또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뭐 어때?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누나만 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진짜 무서운 것도 정말 싫어하고 그냥 껌껌한 것도 싫어하는데 여기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못 갈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인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 5명인데 뭐가 무섭냐. 우리가 지켜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일본은 진짜 골목길이 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냥 골목길을 들어가면은 되게 음산해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정 안 되겠어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본 거예요, 그 산을. 근데 뭐 폐가나 흉가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뭐 관광지나 산책로 이런 쪽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기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공원에 딱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대요. 근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니까 그제서야 무서운 거죠. 또 이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1명, 2명씩 모이고 그다음에 픽업하는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 타니까 갑자기 엄청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가다가 조금 안심이 됐대요.
근데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은 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포장도로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가기 전전날인가 비가 왔었다고 해요. 땅도 막 질퍽질퍽하고, 진짜 그 차 타고 온 그 주인 친구는 좀 아시죠? 차에 진흙 다 묻고 그래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이런 와중에 창문을 딱 봤는데 그쪽 길이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차가 올라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차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서 주위를 살폈대요. 근데 이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이 산이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음산한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데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연히 없지,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로 누가 오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조금 지나다녔던 길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포장도로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산길이니까 진짜 막 신발에 흙 다 묻고 이러면서도 올라갔대요. 예. 또 올라갔는데 이게 저 멀리서 그냥 진짜 집 한 채가 갑자기 딱 보였대요. 그 집이 약간은 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집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 친구가 찾아본 바로는 좀 더 들어가면은 절이 있었대요. 절. 예. 엄청 조그만 절이라서 폐절이라고 하죠. 그런 구간이 있어서 이런 집이 있구나,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막 빨랫물도 널려 있고 누가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네네.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집을 지나치고 폐절 거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좀 영감이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집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근데 일단은 지나가자 해서 지나갔대요. 근데 가다가 폐절이 나와서 폐절이 둘러보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예. 그냥 버려져 있는 절이네? 이게 끝이래요, 그냥.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변도 보고 뭐 안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진짜 우리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너도 괜찮지 하면서 그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누나도 생각 외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안도 둘러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 절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역방향으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이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갈 때는 분명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까 세탁물 널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세탁물이 없었고 근데 전부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세탁물이 없고 그다음에 집이 진짜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의 100년 전 집이라고 해야 되나까지 들었는데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 60년대, 70년대 이 정도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년, 80년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집이 낡았긴 했는데 이렇게 낡았었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옛날 집 특성상, 일본 옛날 가옥 특성상에 대문이 엄청 크고 근데 그 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집이 이게 진짜 다 쓰러져 가가지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는데 안에 진짜 그냥 잡동사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아까 봤을 때랑 이거 너무 다른데? 그 마당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영감 있는 친구가 여기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한 친구가 들어간 거죠, 집 안으로. 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카메라를 찍기 전에 보잖아요. 갑자기 집이 온통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그 시점에 영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갑자기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은 어때요? 갑자기 똑같이 놀라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갑자기. 다 뛰어나가지. 네, 그래서 다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에서 뭐 했냐, 왜 소리 질렀냐 물어봤는데 안에서 이거 내가 쥐 잘못 본 것 같다, 쥐를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에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그 길을 타고 내려가서 차에 탔는데 이 누나가 그 집을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서 그냥 있었대요. 밖에서 집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같이 그 누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던 중에 다 뛰쳐나오니까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그 누나만 갑자기 아팠대요. 열이 갑자기 오르고 진짜 막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갑자기 막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아팠대요. 그래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 그 친구들이 괜찮냐 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수석에 그 집에 들어갔던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누나가 기억하기로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웬 머리가 벗겨진 중년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너무 아프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못 했는데 그냥 가는 내내 그 친구가 아저씨로 보인 거예요. 중년 아저씨로. 예. 근데 차 안에서 다 이 누나를 간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서로 얘기는 하고 뭐 어떻게 분위기라도 좀 좋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너 진짜 아까 안에서 쥐만 본 거 맞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대요. 더 자세한 거는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말 못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 누나는 너무 아프니까 집까지 차를 태워줬대요. 예. 나머지는 공원에서 다 바이바이 하고. 근데 그 뒤로 이 누나가 거의 한 4, 5일인가를 더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게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뭔가 영화가 틀어지듯이 3인칭으로 계속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3인칭이고 예. 근데 그 꿈의 배경이 그 집인 거예요. 그 집인데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냥 집도 깔끔하게 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가족이 딸 한 명이랑 엄마 그리고 그 남편 이렇게 셋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꿈을 계속 꾸더래요. 한 3일쯤인가? 계속 그런 꿈을 꾸다가 내가 이 꿈을 왜 꾸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꿈이다. 꿈속에서 자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에서 4일째 되던 날에 이 소름 돋는데 그 꿈을 꾸는데 똑같은 풍경이었대요. 그냥 그 집 배경에 뭐 일상생활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인 거예요. 외지인인데 누나는 처음 봤을 때 장작 패로 도와주러 오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꿈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우산에 그 굉장히 깊숙한 곳이잖아요. 예. 사람이 죽어도 발견이 쉽사리 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치, 모르지 잘. 예. 네. 그래서 그런 살인사건 비슷하게 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정말 진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누나가 4일째 되던 날에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5일째 되던 날부터는 그 꿈을 안 꾸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 남편분을 제외한 딸하고 그 엄마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옆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침대 옆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자기를 놀아봤대요. 근데 가위를 눌리면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그 시야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 상태로 아침까지. 그래서 그거를 첫날 그렇게 겪고 5일째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때마침 그때 병문안을 왔대요, 친구들이. 네. 나머지 4명이 다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병문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계속 아파서 지금 뭐 학교도 못 가고 있긴 한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진 찍었다는 남자애 있죠. 그 친구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아저씨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아저씨 시점으로 꿈을 꾼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누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되게 벙쪘겠죠.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오, 서로? 네. 그래가지고 그 5명이서 거기를 다시 가야겠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그러게. 와.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어요. 5일째였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산을 따라서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번에는 좀 음산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좀 낮에 가가지고 저번에는 3시, 4시쯤 갔지만 이번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그 일본식 합장 있잖아요. 죄를 좀 지내주려고. 네네네. 이제 명복을 좀 빌어줬대요. 내가 꾼 꿈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그대로 가가지고 합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5일째까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 갈 때까지는 좀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다음에 아픈 것도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알았어서 병이 나은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예. 이 누나가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분은 제3자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고 그 집에서 한 분은 네네네. 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 거고 그죠? 누나는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그 등장인물이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인 그쵸. 것처럼 이렇게 봤고 한 분은 그 아저씨가 된 거죠. 아저씨 시점으로 본 거죠. 아 신기하다. 소름 돋는다 진짜. 네. 두 사람이 그걸 같이 볼 수가 있지 꿈에서? 네, 그러니까요. 야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꿈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가 겪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또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스토킹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스토킹 이야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아니면 일본이에요? 요것도 일본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쿠오카에 사는 또 아는 누님분의 얘기예요. 예. 이 누나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하게 됐대요. 네. 자취라는 걸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겠죠. 진짜 귀하게 자랐는데 이게 갑자기 혼자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독립성이 강한 나라라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도 잘 알아보고 하면서 2층 맨션에 들어갔대요. 근데 집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학교하고도 버스로 한 3정거장?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이게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취 처음 하는데 이게 너무 좋다. 내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떠했대요. 근데 이 누나가 학교를 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계속 그 맨션 같은 데 보면은 복도식이라고 하나요? 약간 맨션이 아니라 아파트 같기도 한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복도식으로 있는 공간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그 집을 나서면은 항상 있었대요. 집에 올 때도 그 할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사실 신경은 그렇게 쓰진 않았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나갈 때랑 들어올 때 항상 밖에 계시지? 몇 호 사람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은 독립적인 이런 부분이 강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좀 싫어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사를 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이웃하고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옆집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나올 때도 있고 집에 올 때도 이 할아버지가 나와 있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를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예. 버스를 타면서 항상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날은 조금 더 의식해서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길이 갔겠지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버스도 같이 타더래요. 사실 이 버스를 타면은 마주칠 수는 있겠는데 이 할아버지라는 거를 사실 그렇게 의식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동선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 예. 이 누나가 거기서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신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 이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해코지를 안 당했으니까. 예.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를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항상 그 주변에 있었대요. 학교 주변에. 그 다음에 예. 내가 다니는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그거를 안 하는데 말도 안 걸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데 계속 따라다녔대요. 예.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이 누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점점 버스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거나 엄청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 누나가 도대체 왜 따라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소리를 냈대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도망치듯이 버스에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대요. 근데 그 뒤로는 크게 적어된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에는 되게 스토킹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약간 이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네요. 네네, 다행히도 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주변에 진짜 정말 꺼림직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오히려 떠나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지. 떠나간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애매한 게 따라다닌다는 심증은 있어. 확실히. 네네. 근데 그거를 잡아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들 경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일 거고. 그죠? 네네네. 뭔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계속 따라다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도망가셨잖아요. 그분이. 그쵸.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오늘 김발성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 전문 이야기꾼이신데, 근데 네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하고 계신데 혼자 계신 건 아니었죠? 네?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뭔가요? 괜찮아요. 발성님 무서우시니까, 괜히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혼자 계시죠? 그죠? 밤에. 혼자 계시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안 붙여. 뭘 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또 네.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몇 분 들으셨겠지만 여자 목소리를 살짝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면 타임라인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